이번 주까지 해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코시 정리를 좀 다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선은 그냥 일변수 함수, R에서 R로 가는 함수 적분하는 거 당연히 잘 할 수 있고, R에서 C로 가는 것도, 복소수로 가는 것도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생각하면은 걔도 다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이니까 얘도 잘 할 수가 있다. 몇 가지 용어들이 있었는데, 뭐 심플 클로즈드 커브라는 게 뭔지, 얘는 그냥 교차하지 않고 이렇게 교차 안 하는 거를 우리가 심플이라고 불렀으니까, 교차하지 않고, 클로즈드 커브는 그냥 패곡선, 그래서 그냥 보통 생각하는 원의 둘레를 좀 일반화한 거를 심플 클로즈드 커브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보통 심플 클로즈드 커브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되게 이상한 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원의 둘레, 원만 생각을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뭐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은, 뭐 도메인 자체는 오픈 앤 커넥티드인 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심플리 커넥티드도 그냥 이 원 내부를 좀 일반화한 거다. 근데 다만 이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말은 어떤 구멍이 없는,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잡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구멍이 뚫린 애들인데, 뭐 이런 내부 영역에서 우리가 향을, 이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여기 어떤 사람이 이 둘레 위를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부가 왼쪽에 있게끔, 그래서 보통은 뭐 편히 반시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반시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된 거에서는 요 안쪽에 있는 둘레를 따라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이 된다. 그래서 반시계로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이 경계를 따라갔을 때 내부가 왼쪽에 있게끔 돌면은 그게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다음에 칸투어란 말도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 얘는 그냥 피스와이즈 스무스인 거. 그래서 뭐 조각적으로 연속인 거, 아니 조각적으로 스무스한 거를 칸투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아마 뭐 앞에 있는 연습 문제 보면은 뭐 어떤 게 뭐 피스와이즈 스무스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문제들도 있는데, 보통은 다 미분 가능한 것들을 다루니까. 왜냐면 매개화를 할 때 어쨌든 G 프라임 같은 게 등장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미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고, 좀 너무 해석학적으로 좀 깐깐한 내용들이 많이 뭐 당연히 등장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좀 일일이 따지기는, 여기서 그게 주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린 정리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그린 정리를 중요하게 다뤘었던 이유는, 뭐 그린 정리 당연히 그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정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린 정리를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메인 정리라고 부를 만한 거는 요 코시의 윅 시어렘. 그래서 윅이라고 붙어 있는 이유는 요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윅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뭐 어널리틱인 거는 우리가 늘 가정을 하는 거고, 다만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뭔가 조건이 점점 붙으면은 이제 좀 약하다고 부르니까, 그래서 요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위에서 당연히 기억을 할 때는 정리를 풀로 다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외울 거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알아서 줄여서 외우기보다는 정리 조건 하나하나 다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위에서 어떤 어널리틱 펑션인데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가지면 어떤 클로즈드 칸투어 위에서 적분을 했을 때 0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명을, 그린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했는데, 우리가 8장에서 보면은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거는 증명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어널리틱이기만 하면은
뭐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되게 결국은 코시 정리로부터 코시 티어렘으로부터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 당장은 이거를 좀 가정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가정하면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얘기해 주는 게 어떤 시점과 종점이 같은 두 개의 커브가 있을 때 경로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뭐 시점이 여기 있고 종점이 여기 있을 때 C1은 뭐 이렇게 가고 C2는 이렇게 갔을 때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패곡선을 따라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적분을 했을 때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좀 구구절절 써놓은 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코시의 윅 티어렘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 티어렘 7.36이랑 얘도 중요한데 얘도 많이 이게 단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좀 약한 것들을 먼저 증명을 하고 아까처럼 뭐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거 증명하고 나중에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뺀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할 텐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렉탱글 위에서 먼저 하고 직사각형 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원 위에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일반적인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위에서 증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장의 목표인데 7장의 목표인데 그래서 뭐 디스크 위에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이게 정말로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제일 강력한 형태의 정리인데 이게 이번 7장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건데 어널리틱이고 F가 어널리틱이고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위에서 그랬을 때 어떤 이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위에 있는 안에 있는 어떤 클로스 컨투어 위에서 적분하면은 0이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단계들이 필요했는데 뭐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할 건데 첫 번째로 했었던 거는 뭐 기본적인 F가 어널리틱이고 추가로 어떤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고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위에서 어차피 클로즈드 컨투어는 늘 똑같으니까 여기 이 도메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었던 건 이거고 그 다음에 할 거는 그럼 이제 요 과정이 너무 세니까 왜냐면 이게 있으면은 그린 정리로 다 끝나버리니까 최종 목표는 저거 없는 거 F가 어널리틱이고 도메인이 그냥 심플리 커넥티드이면은 다 된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단계들이 필요한데 이제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라는 게 있으면은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다 끝나는 거니까 상관없고 뭐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널리틱인 거는 이제 늘 있어야 되니까 어널리틱이고 이제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직사각형 렉탱글 위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전히 어널리틱이고 뭐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는 이제 가정하지 않고 없어도 된다. 없어도 도메인을 조금 이미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을 바로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함수에다가 좀 조건을 넣어서 좀 유명한 잘 알려진 그린 정리 이용해서 증명을 했고 이제 이게 너무 강하다. 뭐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어널리틱이면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거를 요 코시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없으면은 없어도 된다. 없으면은 이제 도메인이 조금 특별해 하면은 된다. 그래서 직사각형일 때 하고 원일 때 하고. 그래서 요 좀 간단한 형태의 두 개의 도메인에서 보이고 나면은 이제 정말로 일반적인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 가정하지 않고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코시 정리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 전에 있는 앞에 있던 이 세 개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만 기억하면은 뭐 직사각형도 심플리 요 내부도 심플리 커넥티드고 원도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도메인이 달라질 때 뭐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구나. 이제 증명 자체들이 되게 테크니컬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쓰여서 증명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억을 해야 될 건 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뭐 다 배우고 나서 뭐 어떤 전범위의 시험을 본다 아니면은 그냥 최종적으로 기억할 때 얘만 마지막에 있는 요 코시 정리만 기억을 하면은 뭐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따라오니까 결과적으로 기억은 마지막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런 세부적인 단계들이 좀 필요했었다 뭐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단계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가정하면은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거에서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요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까랑 이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갖는 이제 그 정리에서 어널리틱이고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가질 때 정의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바뀌고 그거의 바운더리를 C라고 했을 때 C 위에서 적분하는 것도 여전히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라진 게 뭐였냐면 아까 있었던 그 코시 윅 티오렘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아까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었고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클로즈드 칸토어였어요. 어떤 뭐 임의의. 근데 여기에서는 바뀐 게 차이점이 아까는 이거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좀 있는 영역을 생각하는 거죠. 구멍이 있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뭐 임의의 칸투어를 이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 내부가 안에 다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요 영역의 바운더리만 아까는 임의의 클로즈를 따라서 이제 적분한 게 다 0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멍 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 있을 때 그거의 어떤 바운더리를 따라서 적분한 게 0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종종 확장을 할 때가 있어서 왜냐면 이제 나중에 뭐 레지듀 TM 이런 거를 다 하고 나면은 이것도 또 그냥 그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거여서 사실은 뒤로 갈수록 더 많은 거를 배우니까 앞에 있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느낌인데 왜냐면 뒤에 더 강력한 정리를 배우고 나니까 뭐 그러기 위해서 좀 단계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렇게 구멍 난 어떤 도메인을 생각을 해보면 요 내부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내부만 생각을 하는데 뭐 요거를 이제 향을 이렇게 C1으로 매겨놓고 얘도 C2로 매겨놓고 여기를 살짝 잘라서 뭐 이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클로즈드 커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만들어진 영역을 D라고 했을 때 이 쟤네들로 만들어진 그래서 C 한 바퀴 돌고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C2 돌아서 BA로 거쳐서 다시 나오는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약간 이렇게 열쇠 구멍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요런 영역인데 요 틈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 완전히 붙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클로즈 도메인이 잘 아니 그 닫힌 영역이 잘 생겼죠. 그래서 요 틈이 점점 줄어들어서 붙으면은 진짜로 이렇게 선분 하나만 되겠죠. 근데 좀 편의상 얘네들을 좀 띄워놓고 보면은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C1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잘 돌아서 A에서 B로 갔다가 얘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으로 잘 돌고 B에서 A로 다시 나오는,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의 적분을 이제 요 커브를 C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요 C에서의 적분이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는 C1에서의 적분, C2에서의 적분, 뭐 순서대로 하면은 C1에서의 적분, C1에서의 적분, AB에서의 적분, C2에서의 적분, BA에서의 적분이 됩니다. 근데 AB에서 적분한 거 더하기 BA에서 적분한 거는 0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반대 방향이니까. 똑같은, 지금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이는데 이게 붙은 거니까 AB로 가나 BA로 가나 똑같은 시점 종점 같고 방향 반대니까 적분해서 더해주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0이 될 거고. 그다음에 C1 더하기 C2는 아까 앞에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클로즈드 커브 따라서 적분하면은 0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0이 돼서 우리가 요거 따라서 적분한 게 0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으면은, 예제에서도 다 좀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도메인이 이거니까 뭐 Z는 1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원점이 있는데 원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얘가 원점에서 어널리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D를 아니 그냥 FG는 얘는 여기에서 어널리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정리들을 코시 티오렘을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널리틱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 건데, 이제 예제를 몇 가지 풀어보다 보면은 이게 구멍난 도메인에서 얘를 아주 작은 반지름 엡실론 볼로 얘를 뭐라고 표현해? 잠깐 이렇게 막아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원점 드러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대신에 이런 영역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널리틱하니까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을 다 써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example이 아까 방금 얘기한 그건데, z분의 1을 이런 뭐 따지면 이게 이렇게 이런 영역인 거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 내부 반지름 얘는 R0고 얘는 R1인, 요거를 따라서 얘를 적분한다, 이 영역에서 이 커브에서 얘를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매개화를 해주면은 C1은 반지름이 R1이니까 얘고, C2는 얘도 뭐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줬을 테니까 0에서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니까 뭐 저거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은 되겠죠. D분의 G 프라임 얘는 반시계로 돌아야 되니까 빼주면 되겠네.
IR1 EIT DT 빼기 0에서 2파이까지 R0에 IR0 EIT DT니까 계산해 보면은 R0 이게 반지름은 다 없어져서 0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구멍난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나중에 뭐 뒤에 레지듀 티어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뭐 종종 되게 많이 할 텐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점에서 적분을 하는 게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고 이거를 따로 이렇게 티어렘으로 불러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사실 싱귤러리티라고 부르는데 Z분의 1이 약간 싱귤러리티라고 부르는 거는 문제가 되는 점이 어디냐 하면 당연히 Z는 0만 문제가 되겠죠. Z는 0이 아닌 곳에서는 뭐 미분도 잘 되고 정의도 잘 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점들을 싱귤러리티라고 부르는데 이런 싱귤러리티가 있는 점들에서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싱귤러리티가 있는 도메인에서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간 이상적분 같은 거랑 뭐 좀 완전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느낌은 좀 비슷합니다. 뭐 x분의 1 같은 것도 0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0으로 가까이 갈 때 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문제죠. 0에서 1까지 뭐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1쪽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안 생기고 0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극한으로 이해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싱귤러리티가 되는 곳에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상적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하게 복소적분에서도 이렇게 싱귤러리티를 어떻게 잘 커버할 거냐 뭐 물론 이제 싱귤러리티에도 되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제 그때마다 좀 다른 얘기가 필요한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리 커넥티드인 거 구멍이 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이제 파셜 데리바티브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지 않는 이제 그거 더 이상 가정하지 않고 이제 도메인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인데 이제 그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렉탱글 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당 어널리틱이고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인데 그 도메인은 직사각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랑 내부랑 보통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이 딱 둘레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내부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요 내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제 어떤 이런 도메인에서 F가 어널리틱일 때 이 렉탱글 따라 적분한 게 0이 된다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증명이 좀 신기한데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얘를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레들을 각각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으로 매겨놓고 C3, C4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반시계로 다 돌고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향을 매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C에서 적분을 해주는 거는 이 둘레 따라서 얘네들을 이 둘레를 C1, 이 둘레를 C2. 기호가 이게 맞나? 어쨌든 네. 둘레를 따라서 얘네들 C1, C2, C3, C4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다 여기에서 적분한 거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구간에서는 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상쇄가 돼서 진짜로 테두리에 있는 것만 남게 되고 그게 C에서의 적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I라고 붙이고 여기서 뭐 I11 뭐 이렇게 했는데 좀 편의상 얘네들 그냥 I1, I2, I3, I4라고
얘가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i는 얘네보다 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만약 모든 이 인덱스 1, 2, 3, 4에 대해서, 모든 이 i, j에 대해서 얘네가 다 4분의 i보다 작았으면은 모순이 생겨요. 왜냐면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한 게 4분의 i 4개 더하는 거니까 i보다 작아져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어떤 1, 2, 3, 4 중에 뭔진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걔는 4분의 절대값 i보다 큰 요 하나가 반드시 존재해요. 이걸 다시 쓰면은 이게 되겠죠. 얘가 하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1, 2, 3, 4 중에 뭔진 모르겠고 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뭐가 4분의 i보다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개가 있는지 2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에 그냥 인덱스를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1이라고 놔도 되겠죠. 그 직사각형을.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요 C1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 직사각형이 골라진 거죠. 4등분 하는 것 중에 요거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요 직사각형에 대해서 4등분을 해도 여전히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얘는 아까 작은 그 C1이었는데, 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C1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4등분을 하고 얘는 또 향을 나눠 놓고 하면은 또 작은 사각형이 하나 존재해서 얘를 뭐 I11이라고 붙이면은 얘는 아니 뭐 기호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렇게 되는 이 직사각형 하나가 또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들을 좀 바꿔서 I11, 12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어떤 작은 정사각형이 존재해서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i에는 작은 직사각형에서 적분해 준 거를 in이라고 했을 때 만족하는 어떤 직사각형 수열, 직사각형 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각형을 쪼개 나가고 있는 거죠. 얘를 처음에 이런 사각형에서 뭐 넓이가 4분의 i보다 커지는 거 하나 뭐 골랐고, 이제 거기에서 또 4등분해서 또 찾았고, 거기서 또 4등분해서 찾고,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직사각형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사각형들을 그러면은 어떤 한 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점이냐면 직사각형들의 이름을 그냥 직사각형들의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C1이라고 했네요. 둘레에서라고 해주면 되니까. 모든 CN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한 점 Z0가 존재합니다. 얘는 축소 구간 정리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축소 구간 정리가 뭐였냐면 사실 인터벌에 대한 거였는데 얘를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다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AN, BN이 있고 점점 줄어들고 얘도 0으로 가면은 어떤 유일한 한 점 x0가 여기 안에 존재한다. 이게 축소 구간 정리였는데 2차원으로 그대로 확장이 가능하죠. 왜냐면 얘도 뭐 기껏 해봐야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4등분씩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줄어드는 거 맞고, 그러니까 전께 그 다음 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왜냐하면 4등분씩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축소 구간 정리에 의해서 모든 이 CN에 이 직사각형에 들어가 있는 점 하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점 하나 찾았고, 우선은 요거 만족하는 거, 이런 만족하는 거 하나 찾았고, 그다음에 점 하나 찾았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 점에 대해서, 왜냐면 문제에서 모든 점에서 다 어널리틱하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널리틱인 거 한 번도 안 썼죠. 그냥 도메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니까 특별히 F가 Z0에서도 어널리틱합니다. 어널리틱하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제 F를 적분하고 있으니까 F에 대한 정보를 Z0를 이용해서 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널리틱이니까 당연히 요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니까, 극한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Z 빼기 Z0분의 FZ 빼기 FZ0 마이너스 0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얘는 Z가 충분히 가까이에 있으면 얘는 엡실론보다 작은, 이게 극한의 정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얘가 충분히 가깝다. 근데 요 에타라고 쓴 얘를 뭐 좀 에러로 쓰고, 얘를 뭐 참값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뒤에 있는 거는 Z를 Z0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장점이 뭐냐면, 이제 F를 이렇게 쓰고 나면은 쓰면 F는 좀 편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F는 F 프라임 Z0에 Z 마이너스 Z0 더하기 F 이거 더하기 베타 제로에 Z 마이너스 Z0,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되게 좋은 함수예요. 왜냐면 F는 사실 그냥 뭐 어널리틱인 함수였는데, 그냥 F는 원래는 그냥 어널리틱이었는데, F는 그냥 어널리틱이어서 우리가 얘를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없죠, 그렇죠? 어널리틱이라는 거 빼고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우선은 Z0를 아직 그 모든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조건을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점에서 또 뭐 어널리틱이니까, 그래서 F를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놓고 생각을 했는데 둘 다 좋은 걸로 쪼갰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1차식이에요. 1차식. 뭐 Z0가 뭐 점 하나 내가 고정을 했으니까 얘는 Z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Z밖에. 그래서 얘는 1차식이어서 뭐 미분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아무튼 되게 좋은 애고, 얘도 에타라는 뭐 좀 다시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긴 했지만 얘는 어쨌든 절대값이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애예요. 이런 걸 잘 정의역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줄일 수가 있으면은 에타는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애니까 얘는 1차식이어서 좋고, 얘는 Z를 내가 Z0 가까이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에타도 원하는 만큼 줄어들어서 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직사각형 위에서 적분을 할 건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에서 둘레를 CN이라고 쓰면은 얘를 적분을 해줄 건데, 어쨌든 F를 이런 식으로 바꿔놨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봐요. 쪼개서 뭐 쪼개는 거는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잘 되니까. 아까 그
CN들에서 뭐 어떤 CN인지 아직 얘기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직사각형 위에서 작은 직사각형 CN은 작은 직사각형 이 둘레 여기 향해서 적분하는 거로 생각을 하면은 뭐 아직 어떤 사각형인지 얘기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임의의 사각형에 대해서 F만 바꿔놓고 써보면은 앞에 거는 0이 됩니다. 얘는 0이 돼요. 왜냐면 얘는 도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연속인 안티 데리바티브를 가져서 뭐 어널리틱이고 뭐 다 되니까 아까 뭐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도 갖고 뭐 모도 가지니까 안티 데리바티브가 아니라 파셜 데리바티브. 아까 그린 정리 썼었던 것처럼 그 코시의 윅 티오렘에 의해서 얘는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직사각형 위에서 적분을 할 건데 걔가 이제 요런 걸로 바뀌었어요. 이래놓고 보니까 이제 n을 이제 충분히 크게 잡는 거죠. 왜냐면은 n을 충분히 크게 잡을 건데 얼마나 크게 잡을 거냐면 이 CN들이 어떤 이 델타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끔. 왜냐면 내가 델타를 얘가 엡실론이 작아지는 걸로 골랐는데 그렇죠? 이 델타는 어떤 델타냐면 내가 먼저 이런 델타 바운더리를 하나 잡아요. 그럼 이제 거기 안에 들어왔을 때 얘는 엡실론보다 작아질 텐데 그러면 아까 그림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직사각형이 있고 계속 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모든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점이 Z0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얘가 Z0고 여기 안에 내가 델타 바운더리를 뭐 적당히 이렇게 잡으면은 n을 충분히 키우면은 n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델타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CN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은 모든 Z들이 다 모든 직사각형들이 전부 다 요 델타 Z0를 중심으로 한 델타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와요. 계속 사각형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의 적분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IN이라고 하는 거는 CN에서 적분을 한 거를 IN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아까 요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얘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얘를 줄이고 싶은데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Z 빼기 Z0는 원하는 Z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얘를 엡실론만큼 줄일 수가 있고 에타를 엡실론만큼 빼낼 수가 있고 근데 Z랑 Z0를 잘 보니까 어떤 작은 사각형에서 둘레를 생각하면은 반이 되고 대각선도 원래 대각선의 반이 되겠죠. 4등분한 거를 생각해 보면 둘레도 절반이 되고 대각선의 길이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원래 거의 둘레를 D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번 할 때마다 절반씩 줄어드니까 D도 2n분의 D가 될 거고 대각선도 2n분의 L이 될 거예요. 원래 큰 게 제일 큰 직사각형의 둘레가 D고
대각선이 L이면은 한 번 할 때마다 다 절반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엡실론 곱하기 z 빼기 z 제로가 어쨌든 대각선보다는 작을 테니까 또 2n분의 L, 얘는 둘레의 길이니까 그러면 2n분의 D, 4n분의 얘가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요 IN들을 뭐를 만족하는 애들로 골랐었냐면 4등분한 다음에 하나씩 계속 골라 나갔는데 뭐를 만족하게끔 골랐냐면 얘는 얘를 만족하게끔 골랐어요. 아까 요거를 만족하게끔 계속 골라줬어요. 그래서 얘가 4n 곱하기 4n분의 이거니까 뭐 이미 엡실론보다 i가 작아졌으니까 정말로 이거 위에서 적분한 거는 0이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증명이 좀 길고 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길을 잃을 위험이 많은데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직사각형 위에서 적분한 게 0임을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을 쪼개는 작업들을 할 텐데 4등분을 해서 하나씩 쪼갤 건데 4등분해서 하나씩을 골라줄 건데 어떻게 고를 거냐면 얘를 전체 적분이 4개 다 더한 거랑 정말로 같고 부등식을 씌우면은 얘네가 전체가 쪼갠 게 좀 더 커질 텐데 얘네들이 전부 다 4등분 하는 것보다 작아지면은 모순이 생기니까 커지는 직사각형이 반드시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4개로 나눴을 때 적분값이 원래 거에 4등분 한 것보다 커지는 직사각형이 하나 반드시 존재하고 이거는 직사각형을 계속 쪼개면 쪼갤수록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직사각형이 반드시 계속 존재해요. 매 단계마다 4등분씩은 해 나갈 텐데 첫 번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요 4배보다 4등분한 것보다 커지는 것들을 계속 골라줘요. 그럼 어쨌든 뭐 요거를 만족하든 안 하든 4등분해서 계속 직사각형을 하나씩 골라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축소 구간 정리라고 이제는 구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축소 구간 정리를 2차원으로 확장하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소 구간 정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떤 이런 닫힌 구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줄어드는데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할 때 이 모든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점 하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2차원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 열에 대해서 이 수열들의 수는 아니지만 이런 열에 대해서 모든 직사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Z0라는 점 하나가 반드시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왜 했냐, 이 점 하나를 왜 찾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fg인데 f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어널리틱이라는 거 빼고는 알려진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뭔가 Z0 점 주위에서 생각을 해줘도 되니까. 왜냐하면 뭐 어널리틱이라는 게 결국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좀 어떤 영역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그렇게 좀 영역으로 확장을 이렇게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로컬한 성질을 Z0에서의 로컬한 성질로 얘는 좋은 점이니까 이 점에서 로컬한 성질을 글로벌하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를 이런 식으로 원래는 F가 그냥 어널리틱인 거 말고는 알려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얘를 2개의 좋은 함수들로 쪼갠 거죠. 하나는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 함수, 그래서 적분이 0이 될 애들에다가 어떤 에타가 포함되어 있는 얘도 잘 모르는 함수긴 한데 F보다는 좋아요. F보다 좋은 이유는 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어서. 왜냐면 우리가 결국 보이고자 하는 것도 어떤 적분이 0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어떤 적분 값을 막 어쩌고저쩌고 계산해서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 그린 정리를 증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그냥 딱 계산해서 0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제일 큰 차이점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뭔가 엡실론보다 작은 이런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A를 찾는 거는 되게 좋은 함수예요. 내가 적분이 0인 걸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어떤 임의의 CN에서 적분을 해보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 C에서의 적분, 그러니까 원래 큰 직사각형에서 적분이 0이 되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왜 갑자기 작은 직사각형에서의 적분을 생각하냐?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 적분을 이제 이쪽 부등식이 필요한 거죠. 얘가 뭐보다 작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 부등호가 필요해서 이제 좀 필요한 부등식을 찾았는데 결국은 큰 직사각형에서의 적분이 작은 직사각형에서의 적분이랑 연관이 있다.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 위에서 적분을 할 텐데 적분을 이렇게 잘 해보니까 아까 찾은 요 앞에 있는 이 1차식 부분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가지니까 적분이 0이 돼서 사라졌고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 ML 이니퀄리티라고 불렀었던 거를 이용을 하면은 얘가 뭐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둘레도 절반씩 줄어들고 대각선도 절반씩 줄어들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마지막 전체 큰 직사각형에서의 적분이 이런 식으로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0이 된다. 이렇게 직사각형 위에서의 적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위에서 적분을 해주면은 지금 뭐 f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 갖는다는 거 하나도 안 썼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잘 쪼개 나가는 걸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조금 확장을 해서 f가 아까는 그냥 이 도메인 전체에서 어떤 렉탱글을 포함하고 있는 내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도메인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은 한 점 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는 도메인 자체에서 연속인데 도메인 D가 또 렉탱글이랑 그 내부를 포함한다. 근데 f가 어널리틱인 거는 요 한 점 뺀 거에 대해서 어널리틱이어도 괜찮다. 한 점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점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한 점에선 어널리틱하지 않아도 뭐 어널리틱 안 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널리틱 뺀 거에서 어널리틱 하다는 거니까 뭐 어널리틱 하면은 그냥 다 포함시켜서 아까 정리 그냥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 한 점에서 어널리틱 하지 않아도 아니어도 뭐 직사각형이면 문제가 안 된다. 아니어도 직사각형이면은 괜찮다. 이 얘기를 할 텐데 얘도 비슷하게 직사각형을 근데 그러면은 뭐 도메인이 이렇게 생겼죠. 직사각형 C가 있고 또 이런 도메인이 있는데 A라는 점이 어쨌든 D 안에 있는 점인데 어널리틱하지 않은 점이래요. 근데 점 A가 C 바깥에 있으면은 사실 아무 문제 안 돼요. 왜냐면은 바깥에 있으면은 그냥 내가 정의역을 줄이면 되니까. 그러면은 A 안 포함하게 C를 여전히 포함하면서 A를 포함하지 않게 도메인을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뭐 D'이라고 해서 잡아주면은 그냥 함수 F는 이제 D'에서 어널리틱이니까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정리를 쓰면 돼서 점 A는 C 안에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요 C 내부 안에 C 내부에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문제에서 또 얘는 직사각형을 쪼갤 건데 n 제곱 등분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각각 n 등분해서 그래서 뭐 각각 이 잘린 사각형들을 CJK라고 이름을 붙여요. C11, C12, C13에서 C1n 약간 뭐 행렬의 원소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n 제곱 개의
직사각형들이 생겼는데 걔네들의 이름을 CJK라고 붙입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전체에서의 적분이 어쨌든 요 각각으로 바뀌었고, 전체에서의 적분이 전체가 C였으니까 전체에서의 적분이 쟤네들을 다 더한 거, CJK 위에서 얘네들을 적분한 거를 JK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향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요 경계 같은 데서는 뭐 한쪽은 위로 가고 한쪽은 아래로 가게끔 향이 잡힐 테니까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서 상쇄가 되니까 결국은 둘레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C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A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A가 n제곱계로 쪼개놨으니까 어딘가 하나에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A 바깥에 있는 거에서는 적분한 게 다 0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 A니까 A 바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요 점을 포함하는 어떤 작은 뭐 영역을 생각해주면은 뭐 어널리틱이고 하니까 여기선 다 어널리틱이니까 이 직사각형에서 적분하는 거는 아까 직사각형에서 적분했었던 거에 의해서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0인 거를 보이고 싶은데 얘는 사실은 어떤 A를 포함하고 있는 거에서만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 얘기를 이렇게 책에 써놨는데, 그러니까 A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적분을 잘 해보려고 하면은 얘는 작은 직사각형에서 얘를 적분을 하면은 얘는 적분을 해주면은 우선은 이렇게 될 거고, 함수 f는 컨티뉴어스니까 아까 문제에서 정리해서 이 도메인에서 뭐 어널리틱이고 컨티뉴어스 하니까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을 뭐 D에서의 그냥 최대값을 M이라고 붙여보고, 얘는 얘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얘는 n제곱계로 쪼갠 거의 둘레니까 뭐 원래 둘레의 길이가 뭐 둘레가 C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n분의 mc가 되겠죠. 원래 n제곱계로 쪼갰으니까 하나는 n분의 mc로 작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하나하나는 다 어쨌든 m이랑 c 다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 n을 우리가 충분히 크게 잡으면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a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a를 포함하는 거 요거 하나니까 그냥 얘가 n분의 mc다 라고 해도 뭐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책에 보면은 얘가 네 군데 들어갈 수가 있대요. 네 군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네. 얘가 사실 그냥 내부에 있으면은 딱 여기 하나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진짜 운이 안 좋게 뭐 이런데 있으면은 네 군데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 4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까지 다 고려하면은 뭐 n을 마지막으로 무한대로 보내면 n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은 얘도 또 원하는 만큼 내가 줄일 수가 있으니까 뭐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어널리틱 하지 않아도 한 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했었던 얘기들은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직사각형 위에서 적분해도 0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베이티브가 필요 없는데 대신에 도메인이 조금 좋아야 된다. 근데 함수는 뭐 어널리틱한 거 가정을 했는데 사실은 한 점에서는 어널리틱하지 않아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Fundamental Theorem of Integration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순수 미적분학 기본 정리입니다. Fundamental Theorem of Integration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얘는 f가 어떤 도메인에서 연속이고, 그다음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있을 때 뭘 만족하냐면 뭐 f 프라임이 f가 되는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존재하면은 어떤 커브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매개화된 걸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C가 클로즈드면은 뭐 시점이랑 종점이 같으니까 뭐 당연히 0이 된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도메인에 대해서는 뭐 심플리 커넥티드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구멍도 상관없는, 구멍이 있어도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도메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 거는 요거.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존재해서 요 미분했을 때 f가 스몰 f가 되는, 소문자 f가 되는 f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게 가정을 했는데 사실 R에서는 저걸 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R에서는 fx가 연속이면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어떤 미분 가능한 f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fx가 대문자 fx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냥 적분한 형태로 정의를 해주면 되니까 그냥 뭐 아무 점에서나 시작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연속이니까 적분 잘 가능하고 뭐 그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뭐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되니까 요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였습니다. 실수에서. 근데 그래서 정리 같은 걸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이 디퍼런셔블 펑션 대문자 fg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스몰 f가 연속이라고 해서 대문자 f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뭐 존재했으면은 얘기를 해줬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C에서는 f가 연속이라고 해서 대문자 f가 항상 존재하는 거는 아닙니다. C에서는 fg가 어떤 D에서 어떤 영역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한 뭘 만족할 거냐면 f'g가 fg가 되는 in f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발레로 어떤 뭐 fg를 z바라고 해보면은 얘는 연속이죠, 그렇죠? 얘는 연속이니까 뭐 특별히 뭐 구간을 뭐 요런 데서 생각을 해주면은 연속인데, 제 적분해 보면 0부터 뭐 2파이까지 zt를 r 2it로 매개화하면은 r 2의 마이너스 it고 z 프라임 1이라고 했구나. 2의 마이너스 it i 2의 it dt니까 2파이 i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도함수를 잘 가졌다면은 아까 위에 정리에 따라서 패곡선 따라 적분하면은 항상 0이 돼야 되는데, z는 1이라는 이 단위원 따라 적분하니까 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라서 얘는 연속이고 여기에서, 그래서 얘는 어떤 미분 가능한, 여기에서 미분 가능한 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하면은 패곡선 따라 적분하는 게 0이다 라는 얘기는 뭐 그냥 매개화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할 수가 있어서 뭐 증명은 뭐 금방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다른 점이 이거죠. R에서는 연속이면은 항상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얘가 존재했는데 C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할 건데 이런 F가 잘 존재하면은 이렇다. 그래서 뭐 판별 같은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얘가 적분이 잘 되냐, 그러니까 부정적분이 잘 존재하냐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존재하면은 패곡선 따라 적분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패곡선 따라 적분하니까 0이 안 나오면은 얘는 이거를 만족하는 F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그냥 ZN 제곱 같은 이 다항식 같은 거 얘도 뭐 다 연속이고 이 적분이 잘 된다, 이런 안티 데리바티브가 잘 존재한다, 뭐 n이 마이너스 1인 거 빼고 z분의 1 같은 거는 이제 로그가 되는데 우리가 복소에서는 로그를 되게 조심하게 다뤄야 되죠. 브랜치 같은 걸 따로 정의해주지 않는 이상 얘는 함수값이 되게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얘도 결국은 2파이 i가 1인 것 때문에 2파이 i만큼 다 더해줘도 되니까 로그 z가 어쨌든 뭐 로그는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잘 된다. 그래서 뭐 zn승이 다 안티 데리버티브를 가지니까 뭐 임의의 다항식도 잘 존재한다. 그래서 다항식은 적분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요 z바 같은 거, z바 같은 것도 만약에 이런 역도 함수가 안티 데리바티브가 잘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모순이 되니까 이런 안티 데리바티브를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해주는 거는 사실은 F를 잘 찾으면은 적분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거는 내가 원래 얘를 적분을 해주고 싶은데 원래는 뭐 무한급수 뭐 정적분 막 이런 걸로 쪼개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 F라는 거를, 되게 좋은 F를 미분해서 이 스몰 f가 되는 애를 찾기만 하면은 적분을 계산을 잘 해준다 라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였고, 아까 얘기한 것도 비슷하게 어떤 f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적분하고 있죠. 계속 적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좋은 f가 존재하면은, 대문자 f가 존재하면은 적분을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아이디어인데 뭐 늘 그렇듯이 대문자 f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사인 뭐 이런 것만 해도 뭐 당연히 이런 거 적분 잘, 대문자 f 찾기 쉽지 않죠.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거 찾는 거.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디스크 위에서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디스크는 이제 원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원 이렇게 있고 중심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을 건데, 이거 뭐 어떤 이런 xy 평면에 있겠죠. 얘를 x축에 나란하게 y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원의 중요한 성질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요거를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확장을 할 건데, 이때는 사실 이제 중심이라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원에서는 딱 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한 점 고정하고 뭐 아무 점이나 잡아도, 근데 책에도 증명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실인데, 그냥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직선 하나로 이어줄 수 있죠. 이어줄 수 있는 거 당연히 되는데, 얘네들을 이 축이랑 x축 y축에 나란하게끔 잘 쪼개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란한 애들로 다 쪼개줄 수 있다. 이런 게 심플리 커넥티드의 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거는 예전에도 증명 없이 받아들인 적이 한번 있었어서 요것도 그냥 받아들이면은 원에서 했었던 거를 직사각형이랑 원이랑 같이 이용을 하면은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클로즈드 커브를 적분하면은 0이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은 이제 코시 정리의 제일 마지막 형태인 요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습 문제도 좀 많긴 한데, 이거는 뭐 문제를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약간 이 싱귤러 포인트를 포함한 거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섬세하게 다루는 거를 연습을 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8장 9장 가면은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기계적으로 적분을 막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툴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정리를 쓰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